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최근 중학교 배정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배정도 발표가 났지요. 그런데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신도시의 과밀학급과 또 원도심의 학생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날이 증가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안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서정호 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얼마 전에 중학교 배정이 있었는데 그 송도를 비롯한 신도시는 학교 배정 문제로 좀 시끌시끌했거든요. 네, 네, 같은 맞습니다. 아파트 사는데 누구는 가까운 데 되고 또 어떤 네. 친구는 먼 학교에 배정받고 이게 과밀 학급 때문에 신설된 학교로 배정이 되면서 생긴 문제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예견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송도뿐만 아니라 뭐 영종, 청라 이런 국제 도시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는 이런 그 도시는 네. 이게 원래 주거 공간이 들어오기 전에 도시 기반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주거 그 공간이 들어와야 맞는 겁니다. 음. 근데 지금 보면 네. 주거 공간이 들어온 상태에서 도시 기반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음. 그렇다 보니 학교 수도 부족하고 인구에 비례해서 학생이 분명히 유입되는 걸 가정하에 학교 설립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좀 계획에 잘 안 맞았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근거리 기준으로 통학이 당연히 이루어져야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배정은 또 원거리에 또 배정받는 학생들이 많아서 네네. 그 인천시 교육청에 보면 시민 음. 청원 창구인 소통 도시락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학부모님들도 민원을 많이 올리고 아이고. 계시고 이게 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을 남매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네네. 남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네. 지금 보면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 음. 우리 아이도 원거리를 통학을 하지만 그래요? 네, 정말 아이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네네네. 힘들죠. 힘든 실정이죠. 네네. 걱정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교육청에서 빨리 이런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하면 네. 아이들의 통학 안전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 예. 지금 송도나 청라는 과밀 학급 네.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네. 뭐 송도나 청라나 중학교가 막 38명, 9명까지 가는 학교가 있고요. 네. 이 교육부에서 보면 기준을 36명 기준으로 항상 다 배치가 음. 됩니다. 네네. 그러면 과학실이든 뭐 교실이든 36명이 넘어가게 되면 네. 그 옆에 의자를 옆에다가 따로 가져다 놓고 수업을 해야 되는 음. 실정이에요. 그래서 네.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음. 저희가 청라도 마찬가지지만 송도에서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각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음. 이유가 분양 공고를 우선적으로 심의해서 결과를 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지금 송도의 5709나 음. 이런 기존에 먼저 들어와 있던 아파트의 주변에는 학교 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못 짓습니다. 그러다 왜요? 보니까 음. 이제 교육부에서 네. 중앙투자심사라고 음. 통과를 시켜주질 않습니다. 승인을 내주지 않다 보니 네네. 이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건 40억 미만의 부분만 자체 중출을 하고 음. 학교를 지으려면 250억에서 300억 정도를 투여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교육부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안 음. 나다 보니까 지금 청라나 뭐 송도 국제도시나 영종이나 검단이나 이런 그 신도시의 개념에 접합하는 부분에 그 학부모님들은 음. 과밀을 피할 수가 없는 네. 상황입니다. 반대로 또 원도심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라고요? 네. 뭐 원도심은 학령 인구 자체가 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소규모 학교들은 또 통폐합 문제가 또 걸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신도심 학교 이전으로 인해서 이제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또 학교를 이전하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원도심의 그 교육에 대한 격차가 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음. 상황인데요. 네.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 균형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그 연구 용역이라도 빨리 진행을 시키더라도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제일 광역시로서 빨리 갖춰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네네.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교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오셨는데요. 네, 이런 네네. 사례가 옛날에 비해서 요즘 어때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 교권이라는 것은 저도 어렸을 때 커 오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음. 교사 우리 선생님들의 음, 권한과 권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사실 교권이 무너지면서 우리 그 아이들 학생들의 미래가 참 불투명해지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네네. 또 제가 인천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에는 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음. 다 학교마다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소화를 해내지 못하는 사안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작년에 11월 달에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학부모님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정말 뭐 저도 학부모이지만 어, 등교해서 학교 때까지는 교사가 또 보호자 역할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요즘에는 학교의 공간에 커뮤니티 공간이 열려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그런 공간을 통해서 선생님께 질의도 하고 서로 소통하면 앞으로 참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그렇고 잘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비대면 수업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코로나 네네. 때문에. 그래서 네. 뭐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이 교권 침해 사례는 줄지 않았나 봐요? 교권 침해 사례는 줄었다고 데이터를 보다는 네. 어, 좀 이중한 교권 침해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 뭐 저도 우리 그 자녀들이 참 소중하기는 한데 네네. 이 자녀들을 저희가 등교하고 학교할 때까지 또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 교육서부터 무슨 인성을 다 가르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게 교권 침해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참 학부모로서 또 음. 교육위원으로서 네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이를 네. 위해서 어떤 대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소통을 좀 더 넓혀서 네.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부터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이 급식이라든지 음. 학교 생활에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부분을 잘 요즘엔 SNS나 여러 가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확대시켜서 네네.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음. 신뢰를 네.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음. 빨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생님에 대한 그 공경, 스승의 사랑을 서로 줄 수 있게끔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저희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대안은 지금 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의회 서종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